1980년대 초반과 같은 수준으로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은 오르면서 국내 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오늘 남측에 혁명 무력의 특별 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혀 사실상 대남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18대 대통령을 뽑는 8개월간의 대망의 대선 레이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1970선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증시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은 신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2000선을 밑돌면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주식시장 2포인트 정도로 하락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콩은 무려 1.8%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좀 소폭 떨어진 나라인 니케이도 0.2%, 대만은 0.3% 하락하면서 아시아 전 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는 가장 특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조 5천억 수준의 거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근 2, 3년 내 최저치 부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타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중국에서는 HSBC의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비해서는 좀 확장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49.1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48대를 기록했다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호전되는 모습이고 경기가 침체 일로로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안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수였는데요. 그 덕분에 장중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도 보여주었습니다만 이 구매자 관리 지수가 기준점이라는 것이 50인 점을 감안해 보면 지난달에 비해 올라왔으나 50 미만인 49.1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기에 적절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상하이 증시가 0.7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홍콩은 1.8%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 대선이 있었는데요. 대선 결과가 증시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에서 그다지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선 결과는 기존의 사르코지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사회당의 울랑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차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현재 기존 유럽에서 위기 해결을 위해 설정되었던 이런 정책과 정책 준비들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들로 인해서 일부 부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은 금일 프랑스 증시와 유럽 증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워스트 종목을 한번 뽑아보면요. 예. 베스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었는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종반으로 가도 상승 흐름들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워스트 종목으로 뽑아볼 수 있는 것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과 지금 상속 싸움이 전입 가경인데요.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발언에 여기에 대한 대답 발언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맹희 이수키 씨가
그 법무법인 화오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녹취록까지도 이제 공개한 내용인데 굉장히 감정적이고도 거친 언사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형제들 간의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삼성과의 지분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과 함께 삼성물산이 3% 이상 큰 폭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의 증시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당분간 저조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머징 마켓들의 해외 시장들도 보면은 121선을 이미 찍고 조금 반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 121선이 약 1930, 40대 정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분간의 해외 유동성이 확장된다라는 뉴스나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만만치 않은 흐름들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 전 세계 증시를 움직여줄 만한 강한 모멘텀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보보다는 일정 수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다가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그 순간에 다시금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1980년대 초반과 같은 수준으로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가 1980년대 초반까지 개선됐다가 외환위기 전으로 악화된 후 제자리 걸음에 멈춰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 격차가 심할수록 계층 상승 이동이 줄어든다며 기회의 불평등으로 소수만 잘 산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 포퓰리즘과 보호무역론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충고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은 오르면서 국내 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상장 비상장법인 1,663개 업체를 조사해 발표한 2011년 기업 경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성장성은 둔화하고 수익성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도 늘고 이자 부담 능력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성 지표인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6.9%에서 지난해 14.1%로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 중 전기전자 업종의 증가율은 반도체 매출의 부진으로 20.8%에서 3.4%로 급락했습니다. 총 자산 증가율도 제조업, 비제조업이 모두 부진해 10.5%에서 8.3%로 축소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남측에 혁명 무력의 특별 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혀 사실상 대남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이날 통보를 통해 이명박 무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며 역적 패당의 분별 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 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민군은 우리 혁명 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 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 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18대 대통령을 뽑는 8개월간의 대망의 대선 레이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240일 전인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김문수 경기지사가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호 의원 등도 완전 국민경선제를 매개로 연대를 모색하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전당대회 이후 공식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늘 유럽 5개국 방문을 시작으로 사실상 대권 행보에 들어갔고 문재인 상임고문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자 간 무한 경쟁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출국을 금지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설립을 추진하는 2조 4천억 원대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의 시행사 대표로부터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이사 이모 사장에게 10여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모 대표가 최 전 위원장에게 서울시에서 파이시티의 설립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최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 전 위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불법 구조 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무단 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또는 타인 명의, 번호판 훼손 등이며 불법 이륜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광각 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자나 창문을 마음대로 설치해 화물차를 승용으로 개조하거나 HID 램프를 달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규정 색상이 아닌 조명장치 부착, 소음기 임의 변경, 철제 범퍼 가드 장착, 휘발유 차량을 LPG나 CNG 연료용으로 개조한 행위 등도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정부가 치솟는 석유값을 잡기 위해서 비장의 카드로 제시한 석유 제품 전자상거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석유 제품 전자상거래가 지난달 3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유사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가격 인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휘발유는 전날과 같은 리터당 1,96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첫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난 4월 2일 가격이 1,933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7원 오른 셈입니다.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시중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상승폭이었던 13.8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더 뛴 것인데요. 경유 역시 주유소의 판매 가격 상승폭보다 1원 이상 더 올랐습니다. 거래도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가 실시된 이후 15거래일 중 이틀은 단 한 건도 석유가 거래되지 않았고 특히 휘발유 거래는 무려 9거래일 동안이나 거래량이 제로에 그쳤습니다. 거래 건수도 역시 하루 평균 3건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같이 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석유 제품 전자상거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정유사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 수 있는 혼합 판매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주유소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형 정유사들이 자사 제품을 전자상거래 시장에 내놓지 않아 주유소나 대리점들이 참여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주유소 대부분이 정유사와 전량 구매 계약을 맺어 혼합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석유 전자상거래 시스템 상에서 상장 상품에 정유사 상표가 표시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유사들에게도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석유 전자 상거래는 정유사 등 석유 공급자가 석유 제품을 매물로 내놓게 되면 전국의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이 마치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듯이 온라인상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상장된 후 휘발유나 경유 제품 앞에 예를 들어 GS 칼텍스의 경우 GS, 현대오일뱅크는 HD 이런 식으로 상표가 표시돼 거래되고 있는데요. 취지는 석유 제품 구매자들이 정유사별로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정유사들의 경우 기존의 주유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전자상거래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경우 기존 계약 주유소들로부터 왜 우리보다 더 싼 가격에 제품을 파느냐며 항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석유 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휘발유와 경유를 상표 표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혼합 판매가 활성화돼야 주유소도 대형 정유사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 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유사들도 여유 물량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외에도 시장 자체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봐주십시오. 네, 전문가들은 석유 전자상거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혼합 판매가 활성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혼합 판매 활성화 대책과 함께 가짜 휘발유나 유사 휘발유의 판매도 늘어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공급자와 실수요자의 정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가격 평가 기관을 도입하고 일부 석유 제품 트레이더들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석유 제품 전자상거래 시행 이후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오늘 서울 중구 회원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글로벌 자원봉사단 발대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금융 11개 전 계열사에서 선발된 자원봉사단 30여 명은 오늘부터 28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 인근 다스마니니아스시 빨리빨란 지역에서 글로벌 자원 봉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봉사단은 공급방 신축과 미니 놀이터 및 화단 조성, 무료급식과 문화교류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빨리빨란 지역은 마닐라 빈민들이 이주해 사는 곳으로 약 9만 명이 살고 있으며 주민의 절반가량이 실직 또는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KT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 에볼루션 워프 전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KT는 오늘 부산 해운대 일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LTE 전국망 구축을 끝내고 전국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이미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 SK텔레콤과 LG U+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가상화 서버에 기반해 이동 중에도 다른 회사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워프 기술이 특징입니다. LG패션이 프랑스의 러기지백 브랜드인 리뽀를 독점 수입해 국내에 선보입니다. LG패션은 내일부터 라이프스타일 편집 매장인 나움과 인터넷 쇼핑몰에 리뽀를 입점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뽀는 프랑스 디자이너 프랑스와 리포 벨츠기가 2005년 파리 러기지 컬렉션을 통해 처음 선보인 브랜드로 혁신적인 접이식 디자인과 선명한 컬러를 특징으로 하는 가방 전문 업체입니다. 가격은 19만 원대에서 29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롯데마트는 오늘 26일 4사 온라인몰에서 가전 전문몰인 디지털파크몰과 완구 전문몰인 토이파크몰, 애완용품 전문몰인 펫가든몰을 동시에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오프라인에서 인기를 끈 카테고리 킬러 점포를 4사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시켜 카테고리 전문 온라인몰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